자, 한동훈 의원은 현재 부산에 머물면서 지역구 행사에 참여 중인데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보시죠. 제가 당선된 이후에 부산 시민이 처음 뵙는 자리가 여는 것 같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평생 부산 시민을 위해 살겠습니다. 설 변호사님, 네. 같이 보시죠. 어제 한동훈 의원이 직접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입니다. 국민의힘의 김대식 의원, 또 저희 정치다 식구인 시사팩트 식구로도 함께 또 활동하게 될 김희정 의원님과 새마을날 행사에 함께 참석을 한 사진, 이걸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식 의원과 이렇게 손을 잡고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귀옛말도 나누고 또 포옹도 했어요. 김대식 의원 장동혁 대표의 특보 단장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만 뭐 장동혁 대표의 특보 단장이긴 합니다만은 김대식 의원 지난 선거 과정에서 어떤 부산 북갑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도 주장을 하다시피 민심에 대한 어떤 이 호소를 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네. 부산 민심이 바라는 선거, 어떤 그 북갑에서의 한동훈 후보와 어떤 박민식 후보의 단일화를 통해서 보수의 시너지를 내보자라는 얘기였거든요. 당시에 박형준 지금 낙선을 했습니다마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부산 전체 선거판을 위해서라도 어떤 한동훈 후보의 단일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참 아쉽지만은 뭐 지금 단일화가 돼서 한동훈 의원이 당선됐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부산 시장 선거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지금 한동훈 의원이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이제는 지역적 기반이 있는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거든요. 예. 이제는 부산, 특히나 PK를 대표할 보수 진영의 리더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다라는 어떤 모양새를 갖춰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동훈 의원은 부산 18개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서 유일한 비국민의힘의 의원이죠.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날 기회가 많을 텐데 이제 부산에서부터 국민의힘과의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는 한동훈 의원입니다. 지난주에 국회에 처음 등원한 자리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렇게 구석구석 직접 찾아가서 인사를 건네기도 했죠. 예, 윤재욱 의원 보였고요. 예. 이틀 뒤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와 맞물려서 지난주 금요일 여러분 보고 계신 이 장면과 그리고 앞서 보신 부산 지역에서의 행보가 큰 관심을 낳고 있습니다. 신임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에 따라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가 갈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정권을 창출하려면 저희들이 힘을 키워야 한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한동훈 대표의 복당도 정권 창출이라는 대승적 차원을 전제로 한다면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헌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순리대로 복당이 이루어지면 좋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동훈 대표 우리 자유우파의 굉장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당헌 당규가 나와 있고 또 국민의 여론 여러 가지를 봐서 절대로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 문제는 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우리 당 내부에서 우리 의원들 내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당초 9일에서 하루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최 의원님, 김도읍 후보 같은 경우에선 한동훈 복당 필요하다 대승적 차원에서 성일종 후보는 또 서두를 문제는 아니지만 필요하다. 정점집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다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말은 뭐 길게 했지만 이제 김도읍 의원과 성일종 의원은 찬성으로 보이고 네. 다만 이제 뭐 속도에 관해서는 뭐 약간의 그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점식 의원은 반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당원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로 봐서는 충분한 뭐 이런 뜻이 이제 결국 반대한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내일 모레 이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기준이 이제 의원들이 선출할 거 아닙니까? 뭐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만 있는 건 아니죠. 뭐 다른 여러 가지의 그 예를 들어서 뭐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이번 지방선거 사실상 뭐 그 4개밖에 얻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12개를 빼앗긴 셈이고, 그 다음에 광주 전남이 만약 통합되지 않았다면 13개를 빼앗긴 셈인데, 자, 그런 걸 가지고서 지방선거에 참패하지 않았다. 뭐 이거는 일종의 정신승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과연 그 장동혁 대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없는가, 뭐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당의 이제 진로, 뭐 내후년이면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어떤 것이 중요하냐 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현안을 보고서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가 아닐까. 그러면 의원들도 아마 저 기준, 복당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본인들이 매우 중요한 기준 삼아서 투표를 할 걸로 보이는데 예. 일단 한동훈 의원은 부산 북갑이기는 하지만은 민심의 지원을 받아서 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민심은 뭐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국민의힘과 뭐 무소속 그 사이 언저리에서 뭔가 본인이 또 그 주장했던 것도 보수 재건이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심이 전 드러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 민심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수용해서 원내대표 선출에 반영을 할 것인가. 이것만 남았는데 만약에 그 민심을 수용하지 않는 결정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경우 또 다른 갈등이 연장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와 함께 장 대표 사퇴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장 대표와 거리를 두거나 각을 세워온 사람이 바로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살아오면서 이 장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장 대표는 다시 한번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 총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어떤 브랜드로 어떤 정체성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들이 앞으로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정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총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즉시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했었죠. 저는 정치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원들이 우선 지선 결과에 따른 대표의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되물을게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여러분은 이번 지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